이번엔 공탁법, 집행공탁 할 건데, 일단 집행공탁이 뭐냐. 자,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이렇게 하는데, 자, 예를 들면, 부동산. 부동산을 이제 담보로 잡고 채무자가. 근데, 채권자가, 얘가 뭔가 돈이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얘 뭐 재산 보고 명세도 보고 막 했는데,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뭐 딴 사람한테 팔거나 해가지고 자기 돈 못 갚으면 안 되니까 뭐 가압류나 뭐 가처분 뭐 이런 걸 걸어 놓은 거죠. 근데 채무자가 내가 지금 부동산 팔아서 돈 마련해서 줄 건데 이 가압류를 당장 못 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대신에 다른 거 예를 들면 뭐 급전 뭐 금이나 뭐 부동산 대신할 만한 거를 이제 담보로 맡겨서 요 가압류 가처분 상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채권자가 이걸 걸었는데 이 사람이 풀어냄으로 인해서 만약에 채권자가 손실을 봤다. 그러면 그 담보가 채권자한테 가는 거죠. 요거를 생각해 두고 그러면 공탁자는 채무자, 피공탁자는 채권자가 되겠죠.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하고 문제로 바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을 수리한 공탁가는 가압류 채권자의 공탁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자, 왜 통지를 해야 되냐? 당연히 채권자가 뭐 가압류를 걸었겠죠? 근데 공탁을 함으로써 이게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공탁했으니까는 네가 만약에 이거 뭐 가압류 안 되거나 하면은 받아가라. 요런 의미로 공탁사실을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든 담보 공탁을 하든 닭을 하든 피공탁자 피공탁자에게는 피공탁자가 이제 그 맡긴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 생각하면 편하시거든요.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자, 삼채무자가 공탁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뭐 신고했다. 하지만 배당가입 차단 효과는 없다. 자, 2번이 무슨 소리냐? 자, 그러니까 삼채무자가 이제 공탁을 했고 그 내용으로 이제 가압류 관련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나중에 공탁을 했지만 공탁을 뒤늦게 해서 뭐 배당이 이제 뭐 시작했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배당 가입 내가 공탁했으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뭐 배당 신청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효과는 없는 겁니다. 가압류 채무자의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여서 가압류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자, 공탁 통지서와 가압류 취소 결정 정보만 있으면 돼요. 자, 뭐 확정 증명 요거까지 필요 없습니다. 별도 좀 필요 없고 왜냐? 이 가압류 취소 결정 정보 자체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3번 틀렸고 자, 공탁 신청 시 공탁 통지서 당연히 첨부해야 돼요. 왜냐? 공탁을 신청하는 사람은 이제 그 공탁을 해라는 뭐 통지서를 받았겠죠? 그래서 요게 있어야 된다. 왜냐? 가압류가 들어왔으니까 네가 뭐 공탁을 하든 아니면 가압류 당해라 요 소리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 후 가압류 채무자가 그중 한 개의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 공탁을 하여서 그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자, 취소되었죠. 가압류 집행이. 당연히 집행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가압류 사건의 청구 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해서 출금 청구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만큼 공탁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취소됐대요. 그러면 이 부분은 가압류 청구 금액이 요만큼이니까 초과 부분이죠. 이런 게 출금할 수 있다. 요 소리고 2번 자, 금전채무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하려는 경우 옳지 않은 거 공탁 근거 법률조항은
뭐로 하고 피공탁자 안에는 이제 가압류 채무자를 기재하고 3채무자는 자 피공탁자 당연히 가압류 채무자 있죠. 왜냐 지금은 3채무자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공탁자라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가 아니라 3채무자는 공탁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서 그 내용으로 가압류 발령법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이제 뭐 가압류를 뭐 중지시켜두든 그 이유 행위를 뭐 정지할 듯 말든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 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 채권액을 공탁했다. 자, 가압류 효력은 청구 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 금액에 대한 가압류 채무자의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존속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만약에 가압류 채무자가 출급을 했다. 그러면 소멸이에요. 소멸. 근데 이 공탁을 했다고 해서 바로 가압류 효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효력은 남아있음. 효력은 있다.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공탁에 따라 피공탁자는 출금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공탁자는 회수 청구 할 수 있죠. 왜냐?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공탁자가 굳이 공탁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수 청구되고 공탁금 중에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 압류 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 위탁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완전히 이전시켰잖아요. 이전하는 압류 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 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왜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제 공탁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압류 걸었던 사람이 승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려고 공탁을 맡긴 거잖아요. 이거는 채무자가 가압류 해제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본압류로 이전하는 이제 판결에 대해서 승소했으니까 당연히 이 채무자 공탁을 거음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겠죠.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맞고. 자,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공탁 후 가압류 명령이 취소되거나 이제 가압류 실효되었다. 그럼 당연히 공탁간에게 출금 청구 구할 수 있겠죠. 피공탁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왜냐? 이 가압류는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공탁 후에 뭐 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 취하로 인해서 가압류가 실효되었으면은 피공탁자 채무자 피공탁자는 공탁 맡긴 사람. 자, 여기서 이제 피공탁자는 채무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받을 사람이거든요. 공탁금을 받을 사람.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가압류 때문에 공탁을 맡겼지만 공탁자가 됐지만 지금 공탁 후에 가압류 명령이 취소되었으니까
지금 피공탁자로 바뀐 거예요. 공탁을 받을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갑은 을에 대해 물품대금 채무 100만 원이 있다. 자, 병의 채권 가압류 결정. 집행채권에 200만 원 송달받고 위채무의 100만 원 전액을 이제 가압류 집행공탁으로 하였다. 옳은 거 모두 구하라. 자, 지금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 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죠. 근데 병의 채권 가압류 결정 200만 원을 송달받아서 이제 갑이 이제 제3채무자죠. 3채무자 100만 원을 공탁한 거예요. 자, 을은 피공탁자로서 공탁금 출금 불가죠. 그냥 지금 전에 가압류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뭐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출금 불가입니다. 그리고 갑은 뭐 기에서 공탁금 회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것도 불가죠. 왜냐 뭐 가압류 취소거나 자, 단순 뭐 변제를 위해서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지금 가압류 결정에 따른 공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수 당연히 불가고 유공탁이 성립한 후 뭐 정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200만 원이 공탁에 도달했다. 그럼 당연히 사유신고 해야죠. 왜냐? 지금 집행채권 200만 원이랑 이 채무 100만 원이 똑같은 건이죠. 그래서 당연히 경합할 거고 경합 필요. D 맞고 유공탁이 성립한 후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 자, 그러면 고양시는 시기 때문에 직접 공탁금 출금 가능합니다. 자, 세금은 집행절차 필요 없음. 자, 위공탁이 성립한 후 이제 병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100만 원이 도달한 경우 병은 공탁금 직접 출금 불가죠. 자, 왜냐? 직접 출금이 아니라 출금을 하려면 뭐 공탁 출금 뭐 청구서 뭐 요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제 공탁은 이제 변제하기 위해서 맡긴 거라서 뭐 마음대로 출금 청구 간단히 생각하면 가능하지만 물론 뭐 조건은 있는데 채권 가압류 이건 압류됐죠. 그래서 법원의 정본이 필요해요. 필요. 4번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 1,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병의 가압류 결정이 2,000만 원을 송달받고 위채무 1,000만 원 전액을 집행공탁했다. 자, 직접 해서 불가능이라 했죠. 지금 옳은 거죠. 유공탁이 성립한 후 의료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체납 처분이 있으면 자, 용인시가 추심 청구하면 공탁관 이에 응해야 되죠. 맞고 공탁이 성립했다. 출구권에서 병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이 송달되어 병이 추심 청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없다. 왜냐? 자, 가압류에 대한 공탁이 있으면 법원의 청구권 필요. 위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자해 뭐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이 송달되어서 자가 뭐 추심 청구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못한다 했죠. 응할 수 없고 자, 공탁 통지서를 첨부하여 전액 출금 못합니다. 자, 전액 출금도 못하고 통지서만으로 되는 것은 자, 공탁 통지서는 안 되고 이거 출국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함. 자,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유로 제3채무자가 이제 공탁하는 경우 옳은 거. 자, 제3채무자 가압류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하는 경우에도
공탁서에 피공탁자란에 가압류 채무자 기재하죠. 자, 왜냐? 제3채무자는 채권자를 아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이제 빚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사람은 채무자가 되겠죠. 둘 이상의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가압류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사유신고해야 되고 그로 인해 아니죠. 그냥 사유신고는 사유신고 끝입니다. 배당 관련 없어요. 이 신고만으로 뭐 배당 절차 개시 안 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에 가압류 명령이 실효됐다. 그러면 가압류 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 위탁에 의하여 공탁금 출금 청구 불가능이 되죠. 가압류 채무자가 아니라 지금 가압류 취소죠. 그러면 가압류 채무자가 아니라 피공탁자. 공탁 맡긴 사람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자,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명령을 얻은 경우 지급 위탁에 의하지 않고 출금 불가하고 제3채무자가 전액 공탁했다.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출금 청구 인정 가능하다. 자, 뭐 공탁 관계 문제로 바로 보시면 자, 체납 처분에 의한 공탁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체납 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 추심 명령 할 수 있고, 자, 압류 및 추심 명령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소 제기 가능하다. 자,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자, 압류 선호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 허용된다. 자, 왜냐? 지금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 처분에 대한 압류가 됐고 압류죠. 둘 다 합쳐졌죠. 그러면 집행공탁 그냥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내가 공탁 맡기겠다. 요 소리입니다.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으로 집행공탁할 수 있는 압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왜냐? 자, 지금 체납 처분은 세금을 내란 거죠. 세금에 대한 압류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만으로는 내가 세금 내기 싫어 그냥 공탁할래 요게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집행공탁 후 피공탁자에 대한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자는 위 채권 가압류가 뭐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이라면 공탁금 추심 자,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자, 무슨 소리냐? 지금 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집행공탁한 후 지금 피공탁자 그 공탁 맡긴 사람이죠. 맡긴 사람에 대한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통지가 이루어졌다. 자, 근데 지금 잘 읽어보면은 집행공탁한 후 압류 통지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은 별도라고 생각하십시오. 별도. 그래서 공탁금 추심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요런 사정을 이유로 내가 집행공탁을 했다는 사정을 이유로 나 공탁금 못 주겠다. 거절 불가다. 가압류와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선은 불문하고 3채무자는 공탁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경합한다고 해서 제3채무자가 언제나 공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경합했기 때문에 삼채무자까지 온 거겠죠. 자, 갑은 을에 대해서 대여금 채무 100만원 부담하고 있는데, 자, 세금 미납했어요. 용인시 체납처분에는 압류통지가 나왔어요. 10만원과 병의 채권 압류 추심명령 30만원을 순차적으로 송달받고 대여금 채무 100만원을 집행공탁으로 한다. 자, 갑은 공탁세 공탁 원인 사실란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사실 및 체납처분 압류사실 모두 당연히 기재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갑은 위공탁이 성립된 후 이제 병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당연히 해야겠죠? 아니지. 맞지. 당연히 사유신고 해야 되고. 자, 용인시는 자, 공탁관에게 출구 청구할 수 있다 했죠. 자, 병은 공탁금 30만원 대해서 집행법원이 지급 위탁에 의하지 않고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구 청구 할 수 없다. 있다. 없죠. 없다. 왜냐? 지금 압류 통지에 의해서 압류 당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 위탁 필요하고 이런 공탁금 60만원 대해서 출국 청구할 수 있죠. 왜냐? 지금 100만원을 내가 이제 넣었는데 30만원 세금, 뭐 10만원 압류 통지, 나머지는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 그냥 출국 청구하는 겁니다. 자, 해방공탁이란 무엇이냐? 자, 해방공탁인 이제 가압류당한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해방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요만큼 공탁하면은 풀어주겠다. 자, 그래서 해방공탁 설명질은 이제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다. 자, 그래서 금전, 돈만 가능하고, 자, 법원이 정한 해방 금액을 전부 공탁해야 된다. 자, 앞에서 해방공탁이랑 위에서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원인으로 하는 공탁. 자, 해방공탁이랑 요 차이가 뭐냐? 이거는 제3채무자가 나와요. 자, 그니까 이제 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뭐 가압류도 있어요. 가압류. 이때 그러니까 3채무자 통장이 뭐 가압류돼 있거나 약간 3채무자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3채무자가 이 채무자한테 돈 줘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얘가 나중에 돈 받았는데 이제 안 받았다고 구라치거나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이때 하는 게 요거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고 그래서 얘는 제3채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공탁은 자, 해방공탁은 이제 채무자. 채무자가 이제 가압류 류를 풀려고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는 변제는 아니고 그냥 가압류 해제예요. 변제를 하려면 변제 공탁입니다. 해방 공탁이 아니에요. 자, 이거 확인하시고 문제 바로 넘어가면 자, 가압류 해방 공탁에서 다음 성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지금 가압류 채무자 가압을이 지금 병을 공동 채무자로 하여 총 1억 원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여졌다면 을 및 병은 자신의 채무액만큼 공탁하여 자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집행 취소. 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가압류 결정에서 자, 가압류 결정에서 공동 채무자가 따로따로 내는 건 허용할 수 없다. 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공탁 불가. 그러니까 채무액, 자신들이 채무액만큼 공탁하여 자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취소 구할 수 없다. 만약에 을 및 병은 청구금액이 1억 전액 공탁하였다. 전액 공탁하고 자신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집행 취소 구하였다. 이러면 맞는 소리가 될 수 있지만 자신들이 채무액만큼 요거는 허용해줄 수 없고, 가압류 해방 공탁에 가지는 공탁에 대하여는 가압류 채권자의 공탁금 추금 청구권은 없고 가압류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만 있다. 자, 그러니까 채권자는 이제 가압류를 했지만 이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했거나 요럴 때 가져갈 수 있고, 이제 가압류 채무자는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있어요. 자, 그 대신 해방 공탁은 안 되겠죠. 불가. 가압류 채무자는 가압류 채권자나 가압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향법원에서 할 수 있고, 가압류 해방 공탁의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 명령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위 가압류 공탁에 대해서 전부 명령을 한 경우라도 그 명령에 이전 채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3채무자인 고가에 성달되기 전까지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공탁금 이자는 별도의 채권이어가지고 이 이자도 같이 받으려면 따로 청구해야 돼요. 따로 청구 필수. 그래서 얘가 청구하지 않은 거는 전부 채권자에게 줄 필요 없다. 요 소리입니다. 자,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해방 공탁을 하였으나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그럼 당연히 공탁은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 해당하겠죠. 왜냐? 일부 불가는 어차피 효력 없습니다. 자, 해방 공탁은 지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가압류 집행 목적물에 가름하여 가압류 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가압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미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자, 맞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해방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는 해방 공탁의 원인이 된 것으로 해당 공탁금에 대해서 우전 변제권 안 갖죠. 자, 회수 청구권을 압류 명령을 받았으면은 서로 경합하는 관계예요. 당연한 우선 변제권자가 아닙니다. 그냥 공탁은 경합할 뿐이에요. 이번 틀렸고, 가압류 채권자가 해방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안 승소 확정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별도 현금화 명령 당연히 받아야겠죠. 자, 본안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가압류 채권자가 이제 해방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지급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 가압류를 본안으로 전이하는 채권 압류가 아닌, 자, 당연히 가압류 피보전 권리와 압류 집행채권 동일성 소명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내가 이 압류 집행채권을 기대어
가압류 회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성 필요하고, 가압류 해방 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고자 할 경우 첨부 서면은 일반적인 첨부 서면 외에 공탁 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 정보 및 그 확정 증명서나 이런 것들 첨부가 필요하다. 자,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의 채권 가압류 결정 해방금액 1,000만 원을 송달받고 가압류 해방 공탁을 하려고 한다. 옳은가? 실용 통용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은 해방 공탁금 될 수 없다. 자, 금전 공탁만 해방 공탁 해줍니다. 자, 갑의 친구 병이 갑을 대신하여 가압류 해방 공탁 할 수 없습니다. 자, 해방 공탁은 본인만 가능. 본인만 가능. 위공탁 성립 후 고양시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통지 1,000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하면은 공탁가는 지체 없이 뭐 법원에 뭐 사야 신고해야 된다. 자, 지금 체납 처분이랑 가압류 경합만으로는 사유신고 대상이 아니고, 자, 사유신고는 사유신고는 압류 충돌, 지금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통지랑 지금 채권 가압류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채권 가압류 뭐 결정이 아니라 뭐 통지를 했다. 뭐 실행을 했다. 아니면 요거가 본압류로 이전됐다. 압류가 되었다. 근데 또 압류 통지를 받았으면 이제 사유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유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위공탁이 성립한 후 병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1,000만 원이 공탁소에게 도달한 경우 지체 없이 압류를 발행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된다. 자, 위공탁이 성립한 후 병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채권 1,000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했죠. 이런 경우 공탁관 지체 없이 압류를 발행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랑 차이가 뭐냐? 자, 사유신고는 압류 경합이 생기면 발생 시 신고하는 거예요. 왜냐? 공탁관이 이제 압류가 2개가 들어왔는데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를 때, 근데 얘는 시에서 왔잖아요. 얘는 확실한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경합까진 아닌 거예요. 경합까진 아님. 시한테 주고 돈 남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고 없으면 못 줘.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리을은 사유신고 해야 되고 가압류 해방공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해방공탁으로 인해서 가압류 집행 취소가 이루어져도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회수 청구권에 미친다.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본안 판결 확정 후 국가에 대해서 뭐 채권 가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 지금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해서 회수할 청구권 공탁금 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지금 받은 거죠. 하더라도 공탁자, 채무자가 해방공탁 원인에 대한 그 가압류 효력이 소멸되었다. 그러면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가는 회수 청구를 해줄 수밖에 없겠죠. 왜냐?
자, 공탁 원인이 된 가압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탁자인 가압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와 자, 경합하게 되죠. 당연히 사유신고해야 되고 가압류 채권자 갑이 지금 판결을 받아서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은 경우에 자, 해방공탁금 회수 전에 지금 가압류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정부 승소 판결을 받았대요. 가압류 취소 경찰을 받았다면 자, 다시 양도 후 해방 공탁금 회수 가능입니다. 해방 공탁금에 대해서 가압류 채권자 자동 소멸이 아니에요. 자동 소멸 아니. 해방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자들이 가압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 재판 판결할 후 고가에 대해서 출금 청구할 공탁금 채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받았다. 그러면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채권자에게 공탁금 지급할 수 없다. 왜냐? 무효이기 때문에. 자, 채무자의 가압류 해방 공탁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가압류 해방은 금전만 허용되고 자, 가압류 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 효력은 자, 공탁금 회수 청구권 자, 가압류 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자,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 회수 청구권 압류 명령 받았다. 그럼 경합되죠. 자,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승소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하여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회수 청구할 수 있겠죠. 가압류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 행사 불가입니다. 다른 압류가 오면 경합될 뿐이에요. 자, 배당 문제. 부동산 겸례 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이제 배당 공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배당금 수령 채권이 단일 압류되어 있는 경우 집행공탁해야 된다. 자, 무슨 소리냐? 자, 요 이유만으로 집행공탁해야 된다? 이건 아님. 배당금 수령 채권이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거든요.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달됐다. 집행공탁해야 된다. 자,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공탁할 의무는 없어요. 자, 일단 집행공탁 언제 하냐? 내가 누구한테 돈 주기 모를 때. 하지만 알면은 당연히 집행공탁 안 해도 되겠죠? 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은 자, 저당권자의 배당금 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할 수 있다. 자, 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은 저당권자의 자, 배당금 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공탁 가능하고 배당금 수령 채권에 대해서 단일 출시 명령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이때 공탁 가능. 자, 추심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자, 공탁하는 거는 채무자가 공탁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없고 배당금 수령 채권에 대해서 단일 확정된 전부 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전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다. 왜냐? 공탁이 언제 안 되고 있죠?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를 때. 줘야 할지 모를 때. 아니면 지금 어차피 배당금 채권은 전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든 출석하지 않든 전부 명령이 있으면 어차피 다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탁 가능한 거고 그 밖의 집행공탁 자 회생위원회 공탁 옳지 않은 거. 자,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회생위원회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금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자, 회생위원이 임치된 금원을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회생위원은 공탁을 하는 경우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 납입을
신청해야 된다. 자, 이게 우리 전에 공탁 다른 거 나왔을 때 다른 지문 나왔을 때 틀렸다는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문은 회색위원이 아니라 일반인 공탁자. 공탁자는 공탁을 하는 경우 계좌 입금에 공탁 납입 신청할 수 있다고. 회색위원은 해야 돼요. 요 차이입니다. 회색위원은 의무, 일반 공탁자는 권리.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회색위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다른 파트에서 파산 파트에서 나왔는데 공탁자, 뭐 채무자, 파산 채권자, 파산 채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 회색위원이 미신고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경우 자, 공탁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아도 된다. 자, 예정 통지서를 발송해야 돼요. 왜냐? 미신고 채권자에도 회색위원이 자, 무슨 소리냐?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미신고 채권자. 신고를 안 했죠. 이 사람은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공탁 예정할 거니까 그 전까지 뭐 해라. 안 하면 우리가 공탁할 거다 요 소리고. 자, 신고 채권자는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탁 예정 통지서를 생략 가능합니다. 왜냐? 미신고 채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탁하기 때문에. 자, 공탁금을 출금받으려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 회생위원은 그자에게 자기가 안 한 증명서를 주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자, 공탁법 이번에 혼합공탁 할 건데요. 혼합공탁이 뭐냐? 변제공탁 플러스 집행공탁이 생긴 거야. 이제 누구한테 변제해야 되는지 모르고 동시에 뭐 압류나 가압류가 있을 때 요때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제 채권 양도,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 아니면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 양도, 압류. 채권 양도, 압류 똑같죠? 뭐 하도금 뭐 직접 청구권이랑 뭐 채권 압류. 자, 요거 확인하고 문제로 바로 보면은 혼합공탁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 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다. 자, 근데 양도 채권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 양도 채권이 이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됐대요. 자, 그러면 혼합공탁 할 수 있죠. 채권자 불합치 등 변제공탁 사유와 이제 압류 명령이 있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당연히 사유 신고해야겠죠. 내가 요거랑 여기 있어서 그 혼합공탁을 한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채권자는 1번 틀렸네요. 자, 송달됐다. 근데 지금 압류 및 추심 명령 당시에 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효력이 없다. 그러면 혼합공탁 불가. 왜냐 압류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위탁 절차에서 공탁금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왜? 집행공탁이 있기 때문에. 혼합은 변제랑 플러스 집행이죠. 자, 장래 발생한 채권까지 포함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서 뭐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다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서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4건의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채권 양도의 효력 및 채권 양도와 가압류 간의 뭐 우열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경우 자, 혼합공탁 할 수 있죠. 자, 공탁금은 압류나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변제공탁이 되는 거예요.
자, 혼합공탁 신청 또는 출금자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채권 양도 통지와 채권 가압류 결정 정보는 동시에 송달했다. 삼채무자는 이제 혼합공탁 할 수 있겠죠. 자, 압류 등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변제공탁과 지표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해야 되고, 자, 공탁세, 피공탁 자란의 채무자로 기재를 해야 된다. 자, 이또 맞죠? 그 다음에 3번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서 이제 상대적 불확지 변제 공탁과 채권 가압류로 인해서 집행 공탁을 합한 혼합 공탁을 한 경우 이제 가처분권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패소 졌다 확정될 때는 당연히 실효되었음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해서 공탁권 충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명령이 송달된 이유 채권 양도 통제가 도달되어서 제3채무자가 혼합 공탁을 할 경우 자, 가압류에서 본압류를 이전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자, 지급 위탁 필요하죠. 필요. 자, 압류 때문에 공탁을 했다. 그럼 지금 위탁 필요하다. 집행공탁은 이제 법원에서 집행해라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명령 필요. 자, 수급 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청구권, 공사대금에 대한 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했다. 자, 우열을 알 수 없다. 채권자 불확지 공탁과 집행공탁을 결합한 혼합공탁 할 수 있다. 맞겠죠? 갑원 을에 대해서 대여금 채무 1,000만원, 양도금지 특약. 자, 위 채무금 전액에 대해서 자, 양도를 했어요. 자, 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을 순차적으로 송달받았다. 자, 양도랑 지금 압류가 혼합됐죠. 옳은 거 갑은 자, 이걸 근거로 피공탁자를 을 또는 뭘로 기재해야 된다. 맞죠? 왜냐? 을 또는 지금 양수인 얘죠. 둘 중 한 명이겠죠. 자, 그 다음에 갑이 혼합공탁을 한 경우 을에게 공탁권 출금 청구권이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공탁서에 제출될 때 아니죠. 이때 사유신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언제 사유신고를 해야 되냐? 이제 압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출구권 귀속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압류 경합이 발생 언제 하냐? 이 두 개의 통지서가 도달했을 때. 정은 을과 정을 피고로 하여 공탁금 출구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 철구 청구권 확인의 확정 판결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 출구 불가능입니다. 자, 이 확인의 확정 판결은 그냥 공탁금 출구 청구권 적법한 공탁금을 받을 사람을 단순히 확인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급 건원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병은 을과 자를 피고로 하여 공탁금 출구 청구권이 자신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의 확정받음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금할 수 있다. 자, 지금 얘들 차이가 뭐냐? 얘는 양수인이에요. 얘는 변제공탁 대상. 이제 가물병정. 정은 압류했죠. 얘는 집행공탁 대상이에요. 집행공탁 대상. 그래서 변제공탁은 출금 청구권이 있으면 직접 출금 가능한데 집행공탁은 출금 청구권이 있어도 집행 권한이 필요해요. 권한. 아니면 지급 명령이 필요해요. 법원에서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고. 자, 4번 혼합공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했다. 혼합공탁 가능하고. 자, 양수인은 변제공탁, 집행공탁 관련된 압류채권장 등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 효력이 있다. 채권 가압류 이유, 양도가 있어서. 자, 채권 불확지 변제공탁과 이제 집행공탁을 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채무자가 지참채무라면 피공탁자들 중 1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원래 이 채무가 있는 곳인데 자, 변제공탁 같은 경우는 자, 채권자인 피공탁자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근데 채권자 불확지. 주소를 모르죠. 그럼 피공탁자들 중 1인의 주소지가 뭐 관할공탁서가 되고. 자, 혼합공탁이 있어서 피공탁자는 공탁물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렇죠? 당연히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고비하고 제출해야겠죠. 자, 혼합공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회수 청구 가능하고, 채무자가 채권 양도 및 압류를 공탁하면서 이제 뭐 불확지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집행공탁에 관한 근거 조항만 기재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채권자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효력 있다. 자, 5번 혼합공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공탁 효력이 있고, 자, 압류 채권자에서는 집행공탁 효력이 있다. 자, 이 경우 적법한 공탁으로 채무자 채무 소멸한다.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압류의 효력은 이 출급 청구권에 미치는 거예요.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할 것인지 집행공탁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거는 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혼합공탁의 경우 어떤 사유로 뭐 배당 실시되었고, 자, 다툼이 있다.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배당받지 못함을 주장했다. 그러면 다른 채권자들 상대로 배당이소 제기해야겠죠. 배당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자,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을 청구하려면 당연히 아니죠. 서면을 갖추고 이제 뭐 지급 권원이 있던가 아니면 증명 서면이 필요해요.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만 있는 건 부적격해요. 그러니까 채권자 관계에서도 소명 필요. 에서도 소명 필요. 혼합공탁에서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3채무자의 공탁 사유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자, 이거 무슨 소리냐? 자, 지금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채무자의 공탁 사유 신고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변제공탁은 배당 구조 당연히 미치는 건 아니. 미치지 않음. 자, 유형별 혼합공탁 처리 어떻게 하냐? 자, 갑은 을에 대해 물품 등의 채권을 부담하고 있는데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해서 확정일자 있는 자, 양도를 했어요.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해서 자, 자의 뭐 채권 가압류 결제 순차적으로 왔다. 혼합공탁 하려고 한다. 자,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는 양도인 양수인 둘 다 기재해야겠죠. 또는 둘 중 하나 어차피 모르니까
가압류 채권자는 정은 피공탁자로 기재하진 않지만 공탁 원인 사실란에는 가압류 등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맞죠? 왜냐 어차피 뭐 채권자는 누군지 가압류 채권자는 알기 때문에. 자, 삼채무자 갑은 공탁 신청 시 가압류 결정문 사본과 공탁 통지서를 첨부해야 되며 공탁 통지서 및 공탁 사실 통지서의 발송에 필요한 의견을 당연히 납부해야겠죠. 양수인은 양도인은 뭐 승낙서와 출금 청구권 승소 확정 판결 이외에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한 뭐 출금권 확인 승소 확정을 판결을 첨부하여 출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둘 다 필요하다. 자, 양수인 병이 3자 갑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얻은 집행권원으로 3채무자 갑의 다른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3채무자 갑은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하는 공탁금 회수 청구권 할 수 있겠죠. 왜냐? 지금 양수인이 제3채무자 갑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했는데 다른 책임재산으로 강제집행에 대해서 채권 만족을 얻었죠. 그러면 공탁할 필요가 없다 해서 공탁금 회수 청구 가능되는 겁니다. 제3채무자 갑을 혼합공탁 이유로 가압류 채무자의 공탁금 추구 청구권에 대해서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 경합이 생기거나 뭐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명령이 있더라도 공탁관은 혼합회수 문서가 제출된 후 압류 명령을 발한 법원에 사유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공탁관의 이제 사유 신고. 공탁관이 사유를 언제 신고하는가? 자, 우리 사유 신고 계속했죠. 압류랑 뭐 양도나 압류. 그러니까 압류 플러스 압류일 때. 경합이 되었을 때 사유 신고해야 된다. 요거 확인하시고 문제로 바로 보면 자, 가압류 명령과 압류 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사유 신고해야 되죠. 자,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와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피압류 채권을 초과했다. 자, 그러면 사유 신고해야 됩니다. 금전공탁이 아닌 뭐 유가증권, 물품공탁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가 경합된 경우 자, 사유 신고는 그러니까 공탁금 출금 뭐 회수 청구권이 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 금전 물품 공탁이 아니라 금전 공탁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유신고 대상이 아니다. 맞고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채권 압류의 명령을 받아라 3채무자가 공탁한 후 사유신고를 하였다면 1로 인해서 바로 배당 절차 실시는 아니라 했죠. 4번 틀렸고 3. 공탁금 지급 청구권이 상자에게 양도되어 대항 효과를 갖춘 후에 경합됐다. 그러면 사유신고 대상이 아니죠. 왜? 지금 공탁금 지급 청구권을 3자에게 줬는데 이미 대항 요건 내가 받을 거를 만들어 놨죠. 그 이후에 압류 가압류는 이미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신고 대상이 아니고 재판상 담보에 따라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채권 등이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 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면서 먼저 송달된 압류 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당연히 해야겠죠. 압류가 경합됐는데 지금 공탁 원인 소멸됐죠. 그럼 당연히 또 알려줘야겠죠. 맞고 공탁된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회에 의해 여러 개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이 공탁관에 송달되었다.
당연히 사유신고를 할 수 있겠고, 복수의 가압류가 있고 지금 총액이 초과했다. 그러면 자, 지금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만 있죠. 그러면 사유신고까지는 안 해줘요. 공탁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압류 경합으로 지금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있는 경우 추가로 사유신고 안 합니다. 그니까 자, 압류 경합이 됐다. 그러면 배당 절차에 신고해야 돼요. 절차에 신고. 나도 배당받을 사람이니까 넣어주세요. 요런 신고를 해야 됩니다. 4번 틀렸고. 공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압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공탁가는 집행법원에 반드시 사유신고 당연히 해야겠죠. 추심채권자의 공탁금 지급 청구 당연히 수리하면 안 되겠죠. 지금 압류 경합됐으니까. 자, 3번. 다음은 공탁금 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익 압류가 있고 이제 집행채권이 초과했다. 사유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자, 가압류만 있는 경우 사유신고 대상 아니죠.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자,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 따지고 보면은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죠. 그래서 이거 아니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 이거 사유신고 해야 되죠. 대상. 자, 양도되어 대항요건 갖춘 후에 압류랑 가압류가 경합됐다. 이거 사유신고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선행 압류 후에 이제 뭐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자, 지금 청구권이 양도되어서 대항요건 갖췄죠. 이미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사유신고 안 해도 되고 금전공탁이 아닌 얘네는 사유신고 안 한다 했죠. 자, 그럼 4번 공탁과 사유신고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건 자, 상대적 불합치 공탁, 변제 공탁이 있어서 지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경합이 있는 경우 자, 지금 뭐 서면이 지출 전이라도 공탁과는 먼저 송달된 압류 명령을 발행한 법원에 사유신고해야 되고 자, 집행법원은 공탁금 출금청구권 기소에 관한 증명서면이 제출될 때까지 자, 일단 이게 틀렸죠. 지금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더라도 지금 사유신고 해줄까 말까인데 제출되기 전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번 틀렸고 공탁된 토지 수용 보상금이 출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 대위에 의한 수기 채권 압류 뭐 이런 것들이 송달되었다. 자, 우열 판단이 곤란하면 사유신고 해야 된다. 자, 가압류를 원인으로 지금 3채무자가 공탁 후에 출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서 압류 경합이 성립했다. 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명령이 송달되면 당연히 사유신고 해야겠죠. 공탁금 출금 청구권에 대하여 이제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 경합이 성립하지 않았다. 자, 이때는 사유신고 안 하고 자, 회수 청구권 일부에 대한 선행 압류, 가압류가 있고 제2, 3채권자의 이제 동일한 공탁권 회수 청구권 전부에 대한 후행의 각 압류 및 정후 명령이 있을 경우 사실 가압류는 안 봐도 돼요. 지금 뒤에 압류 및 정후 명령이 지금 2번, 3번이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경합된 상태여서 사유신고 해야 되고 집행법원의 배당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 지급해야겠죠. 가압류는 사실 연막입니다. 5번 공탁금 사유신고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공탁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이 있다. 자, 사유신고 당연히 해야겠죠. 자,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와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총액이 초과했다. 사유신고 당연히 해야 되고 자, 사유신고를 한 사정이 발생했다. 당연히 3일 이내에 사유신고 빨리 해야 되고 압류 경합이 됐다. 자, 공탁과는 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 당연히 해야 되고 자, 금전 공탁만 압류 경합에 대해서 사유신고 한다 했죠. 5번 틀렸고 공탁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 자, 공탁금을 자, 지금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랑 출금 청구권이 있어요.
출급은 피공탁자 등. 피공탁자가 이제 공탁금 받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탁금 찾아갈 권리가 있고, 회수 청구권은 공탁자, 공탁을 맡긴 사람이 다시 찾아갈 권리가 있는데,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공탁금을 줄 청구권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했을 때부터 10년으로 한다. 이때 이으면 소멸된다. 자, 그래서 뭐 반대급부 있는 뭐 조건이 있는 공탁도 있겠죠. 물론 이것도 허용은 안 해주는데, 받아준 사람이 허용해주면 이제 허용해주는데, 당연히 반대급부를 이행했을 때 내가 그 공탁 뭐 출구권이든지 회수 청구권이든지 이제 권리 행사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때부터 시효 진행이고, 정지 조건부는 당연히 성취되어야 비로소 충분할 수 있으므로 조건이 성취될 때부터 시효가 진행돼 있고, 시기부 공탁 기한이 와야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기한 도래될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자, 요 정도 확인하시고 문제로 바로 보면, 공탁금 지급 청구권의 이제 소멸시효. 자, 반대급부 조건 있을 때는 이행될 때부터 조건 성취될 때 소멸시효 기산되고, 회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자, 승소할 때 또는 뭐 폐소할 땐 담보 취소 결정 확정일부터 기산한다. 맞죠? 자, 배당 기타 광고세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 지급하는 경우에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당연히 소멸시효 기산하죠. 왜냐? 증명서를 받음으로써 내가 이제 공탁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시효 기간 중 공탁 사실 증명서를 이제 교부한 경우, 공탁 당사자 등 지급 청구권자에게 교부한 것에 한하여 채무 승인으로서 그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자,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공탁 당사자는 이제 공탁 사실 증명서를 이제 줬다. 공탁 당사자 등 지급 청구권자에게. 자, 그러니까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되죠. 근데 채무자는 이제 내가 공탁했다는 사실 증명서를 받았죠. 그러면 소멸시효, 내 이제 채무가 있을 것인데, 이 지급 청구권자에게 이제 교부했다, 줬다는 소리가 내가 너한테 줄 돈 여기 맡겨놨으니까 가져가라, 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채무 승인으로 본다, 요 소리. 자, 2번 공탁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공탁자 5번 안 했네. 자, 일괄 공탁한 공탁금 일부에 대해서 뭐 출금 또는 회수 청구를 인가한 경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죠. 그러니까 일부라도 이제 내가 이 공탁금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자, 정당한 권리자에 대해서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겠죠, 당연히. 왜냐? 지금 공탁관이 이제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 공탁사건 끝났나요? 이렇게 이제 여부를 문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효는 잠시 중단되고,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해서 해당 사건의 공탁금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구두로 답변한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되죠. 왜냐? 이건 구두로 답변해도 이제 뭐 조건 맞추면 이제 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변제 공탁에 대해서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받은 공탁관이 수락서를 공탁관이 받은 경우에 그것만으로 출급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출급 청구권 시효 중단하려면 이 출급 청구권을 가진 피공탁자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4번 공탁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는 당연히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겠죠. 요 자체로는 시효 중단을 해주지 않는다. 본압류로 가거나 본압류를 했을 때.
자,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시효 중단은 출급 청구권의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영향을 안 미칩니다. 공탁금 취득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 귀속에 관한 설명을 좀 옳지 않은 것. 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 공탁의 소멸시효는 공탁 출구 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될 때로부터 기산된다. 그러니까 권리 당연히 생기면 기산되겠죠.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공탁한 경우 공탁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생기겠죠. 공탁 원인이 소멸됐다. 그럼 당연히 청구권 소멸도 원인이 소멸할 때부터 기산되겠고, 차후 공탁, 차고는 잘못한 거니까 당연히 공탁일로부터 기산되는 거고, 공탁 출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공탁과는 국고 납부 전이라면 공탁금 출구 청구권이 있는 경우 이를 인가해야 된다. 자, 이거 틀렸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 납부 전이어도 공탁금 출구 불가. 왜냐? 소멸시효 이미 끝났으니까. 자, 공탁서 정정으로 바로 볼게요. 정정은 이제 공탁 신청이 수리됐는데 내용에 착오 기재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탁의 동일성이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정 가능. 본질은 허용 안 된다. 이거 확인하시고 문제 바로 보면 돼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정정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자, 지금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동일 금액으로 공탁물 변경. 자, 옳지 않은 거죠. 당연히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허용할 수 없겠죠. 왜냐? 유가증권에서 현금이 된 거죠. 그래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허용 못하고 수용대상 토지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가 격려되었으나 피보전 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했다. 자,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자, 기존 불확지 공탁에서 지금 확지 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은 당연히 공탁 동일성 해하게 되겠죠. 당연히 허용할 수 없고, 자, 공탁서 정정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공탁금이 지급된 후에 공탁서 정정 할 수 있죠. 아니지. 불가. 자, 회수 후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3번 틀렸고, 공탁서 정정 신청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정정 효력은 당초 시로 소급하여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을 정정을 신청했다. 이거는 그때부터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 공탁으로서 효력을 받는 것으로서 정정 효력이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는 거 당연히 아니겠죠. 제3채무자 합류 경합 이유로 직평탁했으나 자, 이전에 차고 누락했다. 이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금 이미 압류 경합을 사유로 이미 공탁했죠. 사실 추가 동일성 해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이번 공탁서 정정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공탁서 정정은 착오 기재가 발견될 때 동일성을 해치지 않은 내에서만 허용되고, 자, 집행공탁, 혼합공탁 정정, 자, 당연히 허용될 수 없겠죠. 수령자에 대한 사항에 차오가 있으면 발견할 경우라 할지라도, 자, 수령자에 관한 사항은 공탁 요건에 대한 것이므로 공탁 동일성 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도 맞고, 자, 선행 채무자가 있는 자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 변제 공탁을 하였더라도, 자, 반대급부를 이제 취소한다. 공탁관이 이를 인정하였다. 그러면 자, 위의 변제 공탁은 다른 유효권을 갖추고 있는 한 그때부터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 공탁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이것도 맞고,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하여 변제 공탁 하였다가 지금 채권자의 수령 불능 추가 당연히 안 되겠죠. 자, 허용 불가입니다. 알 수 없다가 지금 채권자 누군지 알게 되는 내용이죠. 당연히 안 되고, 갑은 을에 대해서 대여금 채무 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착오로 1000만 원 공탁했다. 그럼 당연히 공탁금을 해수 후 다시 공탁입니다. 용인시가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했다. 토지 소유자는 공탁관을 상대로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아니죠. 신청도 불가죠. 왜냐? 용인시가 지금 공탁을 했는데 공탁서 정정은 이제 그 공탁을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불가고 공탁서의 확인 원인 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 근거 법령 조항의 정정 당연히 허용되겠죠. 자, 반대급부 조건을 붙임으로써 부적법 공당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반대급부 조건 초래 공탁서 정정 신청할 수 있겠죠. 공탁 이름이 일치하나 주소가 다른 경우 사실상 동일이다. 그러면 정정 신청 가능하다. 옳지 않은 것. 변제 공탁이 성립된 후 지금 개명했다. 그럼 정정 가능하겠죠. 똑같은 사람이니까. 갑이 을을 비공탁자로 하여서 공탁한 후 지금 공탁자를 갑에서 병으로 변경하는 공탁 신청 당연히 허용 안 되죠. 유가증권으로 공탁했는데 현금 허용 안 되고 이거 개명한 경우 정정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됨. 왜냐? 어차피 동일이기 때문에 개명 가지고 굳이 정정할 필요는 없어요. 1번 틀렸고 공탁서 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 최초 공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 시행자가 수용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조건으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반대급부 조건 초래하는 공탁 정정은 허용된다. 이것도 맞죠?